제가 하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글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룰지를 배우는 거랑 글을 창작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툴을 잘 다룬다라는 것과 디자인을 잘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BNC에서 비주얼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상 팀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말씀드리면 채널A에 대한 브랜딩, 그리고 BI 관리, 아니면 네트워크 브랜딩, 그리고 채널A에서 제작되는 각 콘텐츠에 대한 온 오프라인 어떤 디자인물들을 제작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트 시그널과 도시 어부, 그리고 2019년도에 리뉴얼했던 네트워크 브랜딩,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 작품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예능스럽지 않은 드라마와 같은 구성을 표방하고 있고, 그에 맞는 좀 더 익살스럽거나 이렇지 않고 고급스러운 요구 조건이 있었던 거여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트 시그널에 관한 업무 품목들은 로고 디자인, 그리고 타이틀 시퀀스, 포스터, 각종 온 오프라인 제작물들이 있습니다. 도시오브는 디자인에 대한 모티브가 되게 선명했던 프로젝트여서 각진 타입의 쉐입을 확장시켜서 디자인했던 작업물이고, 그러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각 로고, 타이틀 시퀀스, 포스터, 그리고 각종 온 오프라인물에 적용했던 작업물입니다. 팀 업무상 이제 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팀에서 이제 드라마 포스터를 처음 제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타 예능이나 교양의 포스터 제작과는 좀 다르게 되게 스케일을 좀 많이 키워서 한 3달 정도 포스터를 제작했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수상으로 이어졌던 사례입니다. 채널 A에 관련된 브랜딩 말고도 저희 소속이 동아 미디어 그룹 소속이다 보니까 동아 미디어 그룹 내에서 진행하는 브랜딩에 필요한 작업물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일례로 이제 동아일보가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100주년 관련된 브랜딩 작업 진행도 같이 했었습니다.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A BNC에 팀장으로 입사한 직후에 바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간 채널A에서 좀 보여줬던 프로그램 콘텐츠와는 좀 다른 결이었습니다. 타겟을 훨씬 젊게 잡고 20대, 30대 초반으로 하고, 그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연애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을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비주얼 브랜딩이 그간 나왔던 이제 결과물들과 프로세스랑은 좀 다른 형태로 나오길 기대했던 거였고, 저 역시 뭐 그러한 방향에 동의하는 바였기 때문에 많이 즐겁게 보람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이 최우선이긴 했었습니다. 타사와 그리고 뭐 저희 자사에서 나왔던 컨텐츠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한 수준의 결과물을 저 스스로도 원했었고, 같이 수행한 팀원들도 동의했던 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화를 좀 두고 싶었습니다. 방송 컨텐츠의 어떤 트렌드가 한쪽으로만 좀 쏠려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좀 보여주고 싶었고, 쉽게 얘기해서 화면에서 그 어떤 영상물의 VCR 화면이 아니고 자막 하나만 보더라도 하트 시그널이다, 도시오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성을 전달하려고 좀 차별화에 중점을 좀 뒀습니다. 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도비 관련된 모든 툴을 사실 다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트웍을 낼 수 있는 장치니까 당연히 습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상을 다뤄야 되니까 애프터 이펙트나 뭐 프리미어 아니면 파이널 컷 프로 같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또 다루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본인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집물을 좀 다루실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면 인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다루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3D 관련 프로그램, 뭐 3D 맥스나 마야나 C4D나 이 3개 중에서는 하나를 뭐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딩 관련된 품목들은 워낙 다양해서 일단 뭐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업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로고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영상물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SNS나 디지털 쪽에서 웹 환경에 또 적합화되어 있는 결과물들도 당연히 나와야 돼서 그러한 결과물 품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만 따져도 로고, 뭐 타이틀 시퀀스, 범퍼, 트랜지션, 그리고 상용 CG, 문자 디자인, 그 품목들이 다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면 저희끼리는 이제 뭐 프로그램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형태가
온전히 이제 방송에 다 적용이 돼서 1시간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되는 거죠. 트렌드를 저도 늘 많이 신경 쓰고 서치하기도 하는데, 트렌드를 일부러 쫓으려고 제가 뭐 올해의 팬톤 컬러는 뭐지? 뭐 올해의 어떤 형태감이나 텍스처는 뭐가 유행할까? 뭐 이런 접근은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시간을 빼서 뭐 찾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보이는 것들, 기초적인 것들 제가 계속 습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잡지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모든 제가 하는 행위에서 뭐 동일시하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 같고, 제가 하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컨텐츠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트렌드를 어떻게 부합시킬지는 후차적인 거고,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늘 뭐 숨쉬듯이 계속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거고, 브랜딩에 있어서의 트렌드 적용은 목적에 우선 부합하는 거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브랜딩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한 어떤 세팅, 본인 스스로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툴을 잘 다룬다라는 것과 디자인을 잘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누군가가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글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룰지를 배우는 거랑 글을 창작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일러스트를 이만큼 잘해, 에펙을 이렇게 잘해 하는 거랑 디자인 잘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랑 일맥하게 브랜딩을 잘한다라는 거는 또 디자인 잘하는 거랑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차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에 대한 부합되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치하는 능력, 서치하는 것도 사실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누군가는 5시간 찾아야 되는 거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 10분 만에 찾아내기도 하니까, 브랜딩에 있어서 되게 종합적인 것 같아요. 하나의 디자인 아트웍만 좋다고 해서 브랜딩이 뛰어나다고 얘기는 하진 않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영상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 글이 있을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관심 있게 늘 지켜보고 경험하고 하는 친구들이 브랜딩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찾는 어떤 소스나 레퍼런스들은 거의 기초적인 것 같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뭐 비엔스나 뭐 핀터레스트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2개의 사이트를 좀 많이 배제시키려고는 합니다. 워낙 많은 디자이너들이 찾다 보니까 그 플랫폼을 배제하고 이제 나머지들에 대한 리스트가 본인의 어떤 재산이 되는 것 같고, 비주얼 브랜딩이라고 해서 꼭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에만 국한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는 플랫폼들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스타나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중에서도 제가 좀 찾아보는 뭐 그러한 채널들이라든지 좀 더 컨텐츠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파악하다 보면 이 컨텐츠는 왜 이런 기획을 했고, 왜 이런 컬러를 쓰고, 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브랜딩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뭐 컨텐츠 위주의 레퍼런스를 훨씬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방향에 대한 설정들을 2~3명 정도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가령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1~2명이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버리는 과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초안 시안을 보면 거기서 거의 한 80%는 다 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적 장치라든지 컬러라든지 많은 아이덴티티 요소들을 다 버리고 이제 결국에 남은 게 지금 대중들이 보고 계시는 로고의 형태이죠. 방송가 쪽의 디자인 팀들이 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사실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제작진과의 미팅이 제일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작진 쪽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너네랑 같이 고민하고 싶어 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거의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정리하고 한 것들을 레퍼런스화 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이제 제작진들과 소통을 하죠. 너네가 얘기한 게 이런 게 맞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좋다. 그 순간 때 좀 BNC에서는 좀 더 리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A, B, C를 합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잘 아는데, 그렇지 못한 집단들한테는 저희 쪽이 좀 많이 리드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레퍼런스를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한 2~3가지 정도의 방향, 큰 틀에서는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 방향을 전반적으로 프리뷰를 시켜줍니다. 뭐 로고는 이런 식으로, 컬러는 이런 식으로, 타이틀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포스터는 이렇게 나올 거고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연상할 수 있는, 최대한 친절하고 상상할 수 있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이제 픽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실무를 달리게 되는 단계입니다. 방송 쪽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목 중에 하나는 이제 로고 디자인인데요. 로고 디자인에는 모든 그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다 집약돼 있다 보니까 로고 디자인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한테도 대표성이 제일 강하기도 하고요.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 워낙 이게 달라서 많게는 6, 7가지 시안을 만들 때도 있고 작을 때는 2, 3가지 시안, 어쩔 때는 뭐 1가지 시안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디벨롭이 되는 단계도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디벨롭 되는 단계가 한 달 정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로고 관련해서 거의 2달 가까이도 갔었고 시안도 수십 가지가 나왔던 경우이기도 하고요. 로고 디자인을 그렇게 정리하고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머지 품목들에게 다 이제 확장 베리에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트 같은 경우에는 로고 디자인 할 때 워낙 제작진과 저희 쪽에서 명확한 꼴이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타이포에 대한 굵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심장 박동처럼 이제 표시되는 그러한 시그니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됐던 거고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한 3명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방향에 대한 설정들을 2, 3명 정도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5, 6명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워낙 많은 품목들이 있기도 하고 많은 유관 부서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명 정도가 움직였던 것 같고 가령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1, 2명이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의미적인 장치를 시각적으로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되게 가볍지만 이렇게 확장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시그니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성향이나 취지도 일반 예능이 아닌 드라마틱한 구성을 가져가고 그런 미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던 것들이라 저희 쪽에서 만들었던 어떤 시각물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이었었고 되게 간결함을 좀 많이 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예능이면 예능스러운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로고만 봐도 우리 예능이야 하는 뭐 그러한 컬러 톤이나 톤 앤 매너가 되게 많았었는데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위치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버리는 과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초안 시안을 보면 거기서 거의 한 80%는 다 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적 장치라든지 컬러라든지 많은 아이덴티티 요소들을 다 버리고 이제 결국에 남은 게 지금 대중들이 보고 계시는 로고의 형태이죠. 그리고 시즌 1, 2, 3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서 그냥 계속 어떤 디테일한 밀도라든지 변화는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더 두꺼웠던 어떤 타이포를 좀 더 얇게 구성을 해서 좀 더 트렌디하거나 날렵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상을 전달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타이틀 시퀀스도 1, 2명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 2, 3명이 이제 붙어서 진행을 하고 각 품목마다 1, 2명씩 붙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하트 시그널의 제작진 경우에는 그런 시각적인 품목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논의를 하다 보면 되게 열정 넘치는 회의가 자주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작진과 협의 논의해 가면서 마무리 짓게 되는 단계들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나 콘텐츠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 정확하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활용이 된다는 점을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우고 확장시켜야 될지를 좀 명확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늘 컨텐츠 비주얼 브랜딩 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PM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PM이 모든 일정과 그리고 모든 톤 앤 매너,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각 조직원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잃거나 할 때 각 PM들이 그 프로젝트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거나 다시 재가동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BNC 내에서는 그 PM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어떤 방향이나 아이덴티티가 이제 결정이 되면 타사와는 다르게 저희 팀에서는 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 맞춰지면 포스터 제작이 우선순위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짜거나 현장을 답사하거나 필요한 소품이나 출연자들에 대한 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 단계에서의 시간이 엄청 많이 할애가 되죠. 한 달 정도, 2, 3명 정도 인원이 각자의 포지션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연예인 분들이 저희가 마련한 장소로 오시고 컨택한 포토그래퍼 분께서 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저희 쪽 인원들이 이제 디렉팅이나 어레인지를 모두 도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 진행을 하는 경우가 디자이너 분들께서 크게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회의라든지 클라이언트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컴퓨터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쪽에서는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꼭 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장 진행에 대한 능력치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브랜딩은 2019년도 9월에 채널A에서 이제 리뉴얼돼서 온에어된 작업물인데요. 네트워크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청자와 최접점에서 이제 노출되는 어떤 영상 디자인물인데, 채널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핵심 가치 등을 되게 시각화해서 만드는 영상 패키지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갈 때 우측 상단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할지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광고 중간에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이어서 무슨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품목들이라든지 되게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그걸 총칭해서 이제 네트워크 브랜딩이라고 저희는 칭하고요. 네트워크 브랜딩은 저희는 거의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부 직원은 4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외부 디자인 스튜디오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트워크 브랜딩이 좀 되게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컨텐츠 비주얼 브랜딩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훨씬 많고, 방송에서 근무하시는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방송국의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는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꼭 경험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4명의 인원이 10개월 동안 참여를 했고 되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브랜딩 프로세스는 저희 채널A BNC에서 우선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BI 관리를 하다 보니까 채널에 대한 이미지가 노후됐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일단 상부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결정을 해주시고, 저희 쪽에서는 또 그와 함께 같이 저희와 파트너로 진행을 할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제 서치하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 단계에서는 이제 디테일한 브랜딩 논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들을 최종 저희가 키워드, 아이덴티티 도출을 하게 되면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루게 되고, 시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브랜딩을 당연히 우선 고려하지만 청각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일정에 맞춰서 각 품목들이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고 적용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통이라는 게 사실 친한 척을 하는 것인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인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과정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각 프로세스 절차마다 진행이 될 때 빠른 공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미나 결과물들에 있어서 공유되는 단계를 더 촘촘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소통의 어떤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피드백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대처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서로 신뢰를 좀 형성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PD들 쪽 아니면 유관부서, 다른 외부 업체들 쪽에서는 그들은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디자인 직군에 있을 때는 많은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빠른 행동이나 어떤 과정에 대한 공유를 전달을 하면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우리 거를 되게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빠르게 전달을 드리면 어떤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퀄리티에 대한 판단만큼 과정의 공유가 우선시 되면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마다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널A BNC의 어떤 특수성은 클라이언트가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각 유관부서들이 저희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이고, 외부에서 저희 쪽에 의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이전시나 디자인 스튜디오 쪽에서는 되게 낯선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속한 조직이나 개인적인 성향, 그들의 수장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데이터화돼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기본적인 또 신뢰도 어느 정도 갖춰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성향을 좀 저희는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선순환으로 좀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좀 있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좀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거나 뽑아낼 수 있는 바는 고정적인 클라이언트, 그리고 신뢰
형성이 좀 우선시 돼 있다라는 게 저희 방송사, 저희 BNC만의 좀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제가 배울 때는 소위 그림쟁이라는 말들도 많았었고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가 좀 기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관점은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트웍을 잘하니까 아트웍을 뭐 깊이 파는 건 좋지만 이 아트웍을 이용해서 영상물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지면에 할애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SNS 공간에서 뭐 인스타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틱톡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나 컨텐츠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 디자인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신입이나 학생분들 보면 그게 바뀐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단이 더 목적보다 우선이 돼서 소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디자인이 콘텐츠를 잡아먹은 듯한 느낌? 디자인이 더 눈에 더 띄는 뭐 그러한 형태들 그런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팀장으로서 뭐 조직원들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활용이 된다는 점을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우고 확장시켜야 될지를 명확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